더는 못 봐주겠네. 그만해라. 평범한 톤이었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포차한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고 벽 쪽에선 조폭 강철우가 젊은 여성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어디서 끼어들어? 강철우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고 부하 셋이 동시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용감하시네? 근데, 그러다가 다치니까 마시던 거나 마시고 가요. 그들의 위협이 포차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이서연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포차 사장 박명수 씨는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인근 건물 경비원 오기철 씨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서연 씨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 무게중심 이동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코트를 가볍게 정리하며 테이블 사이를 지나왔고 소매 끝에서 짧게 금속 광택이 반짝였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오기철 씨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했죠. 강철우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언니, 여기서 영웅놀이 하려고요? 가만히 계세요. 다치기 싫으면. 서연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다치는 건 저 혼자 결정할 문제입니다. 포차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고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사실 이 포차는 평소엔 시끄럽지 않은 곳이었어요. 퇴근길 직장인들이 소주 한 잔 걸치고 가는 동네 단골집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벽면 테이블에 앉은 남자 넷이 처음부터 난리였거든요. 조폭 강철우와 그의 부하 셋이었습니다. 야, 소주 더 가져와, 빨리. 강철우가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포차 사장 박명수 씨는 쟁반을 들고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박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술병이 6개나 비어 있었고 강철우 일행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중이었습니다. 근처 마트 계산원 정미화 씨는 퇴근 후 간단히 한잔하려고 들어왔다가 분위기를 읽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 오늘 잘못 왔네. 빨리 나가야겠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창가에 앉은 이서연 씨는 처음부터 말없이 혼자 식사 중이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주변을 살폈죠.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벽면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젊은 직장인 한 명이 포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고 회사 야근을 마친 듯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빈대 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명수 씨는 입구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네, 저기 앉으세요. 직장인은 가방을 의자에 걸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강철우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야, 저거 봐라. 혼자 온 거 아니야? 부하 중 한 명이 키득거리며 맞장구 쳤어요. 형님, 저런 애들이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강철우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직장인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혼자 왔어요? 우리랑 같이 한 잔 어때요? 직장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먹을게요. 하지만 강철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에이,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같이 한 잔 하자니까요. 그는 직장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싫다니까요, 비켜주세요. 직장인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포차 안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정미화 씨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박명수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방에서 망설였습니다. 강철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가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부하 셋이 일제히 일어나 직장인을 에워쌌어요. 아가씨, 형님이 좋게 말할 때 따라와요. 우리 형님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직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요, 저 그냥 집에 갈게요. 하지만 강철우는 직장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술도 안 마셨잖아. 그는 직장인을 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포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이서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침착하게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인근 건물 경비원 오기철 씨는 포차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오래전 군복무 시절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을 기억했습니다. 저 자세, 저 중심 이동은 보통이 아닌데 오기철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서연 씨는 코트를 가볍게 정리하고 한 걸음씩 강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점점 커졌어요. 강철우는 여전히 직장인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포차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 씨에게 쏠렸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박명수 씨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미화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는 서연 씨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기철 씨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포차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강철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지금 누가 말한 거야? 그의 눈빛은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짜증은 선명했어요. 부하 셋이 동시에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 여자가 뭔 상관이래요.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죠. 서연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강철우와 직장인 사이로요. 그분 놔주시죠. 담담한 말투였지만 포차 사장 박명수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철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 여기 분위기 파악 좀 하고요. 끼어들 일 아니에요. 분위기는 제가 더 잘 파악합니다. 서연 씨가 짧게 답했어요. 강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그가 직장인의 팔을 놓고 서연 씨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부하들도 따라 움직였죠. 언니, 오늘 용감하시네요. 우리 형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다치기 싫으면요. 세 명이 번갈아가며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연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만은 계속 움직였거든요. 강철우의 발위치, 부하들의 간격, 테이블 배치까지 한순간에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인근 건물 경비원 오기철 씨는 포차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 시선 처리, 발 디딤은 특수부대 아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철우가 서연 씨 바로 앞까지 왔어요. 키는 180cm가 넘었고 덩치도 상당했습니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말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서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강철우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그가 서연 씨의 어깨를 밀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반 발짝 옆으로 비껴섰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요. 강철우는 허공을 휘저으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강철우가 당황하며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부하들도 눈치챘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요. 한 명이 속삭였죠. 서연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포차한 손님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미화 씨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습니다. 박명수 씨는 주방 칼을 슬쩍 확인했어요. 강철우가 다시 서연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안 피해. 그가 양팔을 벌리며 서연 씨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또다시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철우는 또 허공만 잡았어요. 도대체 뭐야, 이거. 강철우가 소리쳤습니다. 오기철 씨는 포차 밖에서 눈을 크게 떴어요. 저건 특전사에서만 보던 밸런스인데 저 여자 대체 누구야?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복무 시절 UDT 대원들의 움직임이었죠. 물속에서도 땅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 특유의 자세요. 서연 씨는 코트를 가볍게 털며 말했어요. 그만하시죠. 더 하시면 다치실 수 있어요. 강철우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내가 다쳐? 내가 나한테?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야, 너희들 저 여자 잡아. 부하 셋이 동시에 서연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트 소매 사이로 아주 짧게 금속 광택이 번쩍였어요. 오기철 씨만이 그걸 봤습니다. 저거 군번줄 아냐? 설마 저 여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서연 씨의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사람의 팔목을 가볍게 틀었어요.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서연 씨는 한 명의 다리를 살짝 걸고 다른 한 명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둘 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단 3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포차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강철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 가세요. 바닥에 널브러진 부하들을 보며 강철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손님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미화 씨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저 사람 보통이 아닌데?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명수 씨는 주방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홀을 내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시지? 그도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강철우는 서연 씨를 다시 노려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한 근육도 없었고 과장된 동작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하 셋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던 사람이야? 강철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서연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보통 사람이 이럴 리 없어. 강철우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어요. 서연 씨는 대답 대신 코트 소매를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 찰나 소매 끝에서 희미한 금속 광택이 반짝였어요. 이번에는 박명수 씨도 눈치챘습니다. 저분 뭔가 걸고 계시네. 저게 뭐지? 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인근 건물 경비원 오기철 씨는 포차 밖에서 유리창에 코를 박고 관찰했습니다. 저건 군번줄이야. 특수부대에서만 차는 그런 거.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뭘 배웠든 날 무시하지 마. 그가 서연 씨를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강철우의 주먹은 허공만 가르고 지나갔어요. 뭐야, 또 피해? 강철우가 연속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오른손, 왼손, 다시 오른손으로요. 하지만 서연 씨는 반발짝씩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피했어요. 마치 상대의 다음 동작을 미리 아는 것처럼요. 오기철 씨는 포차 밖에서 감탄했습니다. 저 거리 조절, 저 밸런스는 특전사가 맞아. UDT나 707에서만 저런 움직임이 나와.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강철우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격을 계속했지만 한 번도 맞히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다 피하는 거야?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미화 씨가 옆 손님에게 속삭였어요. 저 여자 운동선수 아냐?
격투기 같은 거. 글쎄요. 근데 저렇게 차분한 건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강철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그가 양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 씨가 단 한 걸음 앞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강철우의 오른쪽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확실하지만 부드럽게요. 강철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뭐야 이 힘은? 그가 당황하며 팔을 빼려 했어요. 서연 씨는 손목을 살짝만 비틀었습니다. 으악! 강철우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관절이 꺾이는 각도였지만 다치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제압이었어요. 서연 씨는 그를 놓아주고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무슨 기술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포차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오기철 씨는 포차 밖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 저 관절 제압은 특수부대 근접전 기본기야. 저 여성분 절대 평범한 분이 아니야. 그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박명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벽에 떨고 있던 직장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직장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강철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연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어디서 배웠어?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코트를 정리하며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소매 사이로 다시 한번 희미한 금속빛이 스쳤어요. 오기철 씨만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건 특수부대 군번줄이야. 저분 여군 특전사나 UDT 707 특임대 출신이 분명해. 그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이미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기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요. 포차한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뭐야? 모르겠어. 근데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야.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경찰차 2대가 포차 앞에 멈춰섰어요. 경찰관 셋이 급히 내려 포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선임 경찰관이 물었어요. 바닥에는 강철우와 부하 셋이 여전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릴 때렸어요. 강철우가 손가락으로 서연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공격했다고요. 이유도 없이. 부하들도 일제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우리 형님한테 덤벼들었다고요. 경찰관들은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강철우 일행은 덩치도 크고 인상도 험했어요. 손님, 이분들 말이 사실입니까? 경찰관이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분들이 저 직장인분을 괴롭혀서 제지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야.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 강철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릴 공격했다고요. 포차 사장 박명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사실은요. 저분들이 먼저 손님을 괴롭혔어요. 뭐? 사장님도 같은 편이야? 강철우가 박명수 씨를 노려봤어요. 박명수 씨는 움찔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직장인분이 혼자 왔는데 저분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정미화 씨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저 남자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저도 목격했습니다. 다른 손님 둘도 거들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철우를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들이 먼저 시비를 건 거네요? 강철우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친하게 굴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갑자기 폭력을 쓴 거라고요. 친하게 군 게 아니라 협박하신 거죠. 서연 씨가 낮게 말했어요. 강철우는 비웃었습니다. 협박? 증거라도 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경찰관이 피해 직장인에게 물었어요. 손님, 저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직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한테 같이 술 마시자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했더니 팔을 잡고 끌고 갔어요. 그게 폭행이에요? 그냥 권유한 거지. 강철우가 큰 소리로 항변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럼 저 여자는요? 우릴 이렇게 다치게 했잖아요. 강철우가 손목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어요. 이거 봐요, 멍들었다고요. 이게 정당방위예요? 부하들도 팔과 다리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여기 아파요. 저는 허리를 삐끗했어요. 경찰관은 서연 씨를 다시 바라봤어요. 손님, 이분들을 어떻게 제압하신 겁니까? 서연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다치지 않게요. 최소한의 힘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강철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거 명백한 폭행 아닙니까? 저 여자 당장 연행해야죠. 경찰관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철우 일행은 다쳤고 서연 씨는 멀쩡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서연 씨가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양쪽 다 진술을 들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강철우는 씩 웃으며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파출소 가서 똑똑히 따져봅시다.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요. 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입었어요. 포차 밖에서 지켜보던 오기철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오기철 씨는 서연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폭력을 쓴 게 아닙니다. 제가 밖에서 다 봤어요. 그럼 뭘 하신 겁니까? 오기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확한 제압수를 쓰신 겁니다. 저분은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분 같아요. 특별한 훈련이요? 경찰관이 되물었어요. 오기철 씨는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오기철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튼 저분은 정당방위로 행동하신 겁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파출소에서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가시죠. 강철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가서 확실히 따지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파출소 가면 내 사람들이 있어. 이 여자 끝장내주지. 강철우는 서연 씨를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파출소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강철우와 서연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진술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강철우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저 여자죠. 우린 그냥 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릴 때렸어요. 거짓말입니다. 서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분들이 직장인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지했을 뿐이에요. 강철우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목격자들이 다 봤습니다. 서연 씨가 답했죠. 강철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목격자? 그 사람들 우리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걸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양쪽 진술이 다르니까 CCTV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CCTV요? 좋아요, 확인하세요. 강철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근데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릴 때린 건 확실하잖아요. 이거 폭행 아닙니까?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정당방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당방위? 웃기지 마세요. 우리 넷을 혼자 때렸는데 그게 정당방위예요?
강철우가 큰 소리로 항변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형사였어요. 무슨 일이야?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박 형사님, 잘 오셨습니다. 철우야, 너 여기 왜 왔어? 박 형사가 강철우를 알아봤죠. 강철우는 씩 웃으며 서연 씨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우릴 때렸어요. 형사님이 좀 봐주세요. 박 형사는 서연 씨를 훑어봤습니다. 이 여자가 너희 넷을? 네, 갑자기 덤벼들어서 우릴 다치게 했어요. 강철우가 손목을 보여줬죠.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너희 먼저 나가 있어. 감사합니다, 형사님. 강철우가 비웃으며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박 형사는 의자에 앉아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손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서연 씨가 차분하게 답했죠. 박 형사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나이는요? 38세입니다. 직업은요? 회사원입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죠. 회사원이 사람 넷을 혼자 제압했다고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서연 씨가 답했어요. 박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정당방위? 여자 혼자서 남자 넷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입니다. 서연 씨는 감정 없이 말했죠. 박 형사는 펜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봐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요. 누가 도와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했어요. 서연 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짜증을 냈어요. 그럼 무슨 무술이라도 배웠어요? 태권도? 합기도?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죠. 조금 배웠습니다. 박 형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조금 배워서 사람 넷을 제압했다고요? 믿으라는 겁니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서연 씨가 차갑게 답하자 박 형사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존댓말 쓰고 있습니다. 서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죠. 박 형사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좋아, 그럼 증거를 보여봐요. 어떻게 넷을 제압했는지. 여기서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한테 해봐요. 내가 저항하면 제압해보라고.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못하는 거지? 박 형사가 조롱했어요. 다치실 수 있어서요. 서연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 내가 다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서연 씨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순간 주춤했어요. 뭐야, 저 눈빛은?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어요. 좋아, 그럼 진짜 해봐. 그가 서연 씨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어디 한번 해봐. 박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박 형사가 서연 씨의 어깨를 잡으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박 형사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리고 살짝만 비틀었습니다. 으악! 박 형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단 1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어요. 박 형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다치실 수 있다고요.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다른 경찰관 둘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박 형사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그가 소리쳤어요. 경찰관들은 당황하며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박 형사는 서연 씨를 노려봤어요.
당신 지금 경찰 폭행했어. 알지? 서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형사님이 먼저 손을 뻗으셨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박 형사는 책상을 쾅 쳤어요. 입 닥쳐. 지금부터 당신 신상 털어서 끝까지 추적할 거야. 그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난폭하게 두드렸습니다. 이서연 38세, 전과 없음, 신고 이력 없음. 화면을 노려보던 박 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잠깐, 이게 뭐야? 그가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서연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군 이력이 막혀 있네?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면 이런 식으로 막히지 않아. 당신 뭐 했어? 개인정보입니다. 서연 씨가 짧게 말했어요. 박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개인정보? 군 이력이 이렇게 보안 처리되는 건 특수부대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설마 당신 여군 특전사? 서연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강철우가 들어왔어요.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박 형사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박 형사는 강철우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어요. 철우야, 이 여자 건드리면 안 돼. 네, 무슨 소리예요? 강철우가 당황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군 이력이 보안 처리돼 있어. 이건 보통이 아니야. 강철우는 비웃었습니다. 에이 설마요. 여자가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닥쳐. 박 형사가 소리쳤어요. 내 손목 봐. 1초 만에 이렇게 됐어. 이게 보통 여자가 할 수 있는 거야? 강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덮어. 더 건드리지 마.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당했는데. 강철우가 항변했습니다. 박 형사는 그를 노려봤어요. 좋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난 손 뗀다. 형사님. 강철우가 소리쳤지만 박 형사는 조사실을 나가버렸어요. 강철우는 이를 갈며 서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그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들 다 모아. 저 여자 나오는 순간 끝장낸다. 형님, 몇 명이요? 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우는 서연 씨를 보며 씩 웃었어요. 다 모아. 최소 10명은 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철우는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오늘 당한 거 100배로 갚아줄 거야.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출소 밖에는 이미 강철우 조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모였어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봐, 저게 우리 조직이야. 당신 혼자 어떻게 할 건데? 서연 씨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0명 정도면 적당하네요. 강철우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적당하다고? 미쳤나? 서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멈추면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강철우는 비웃었어요. 경고.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당신 여기서 나가는 순간 끝이야.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가볼까요? 강철우는 당황했어요. 뭐야? 진짜 나갈 거야? 서연 씨는 조사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어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구속할 영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요. 경찰관이 머뭇거렸어요. 서연 씨는 파출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철우는 급히 따라 나오며 소리쳤어요. 야, 저 여자 나간다. 준비해. 파출소 밖에는 강철우 조직원 10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이 그녀를 에워쌌어요.
넌 끝났어, 여자. 강철우가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코트를 벗어 팔에 걸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0명, 거리 2미터, 무기는 강목과 쇠파이프였어요. 서연 씨는 목을 좌우로 돌려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물러나세요. 조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저 여자 진짜 웃기네. 형님, 그냥 시작하죠. 강철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 시작해. 조직원 10명이 동시에 서연 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서연 씨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강목을 휘둘렀어요. 서연 씨는 반발짝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강목이 허공을 갈랐어요. 두 번째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으악!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서연 씨는 한 명의 다리를 걸고 다른 한 명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둘 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5초 만에 넷이 제압됐습니다. 강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저게. 나머지 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코트를 휘둘러 시야를 가렸어요. 그 틈에 2명의 발목을 정확히 걸었습니다. 쿵, 쿵.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남은 4명이 포위했습니다. 이번엔 안 돼. 한 명이 소리치며 강목을 내려쳤어요. 서연 씨는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목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명치를 가볍게 쳤습니다. 흑! 조직원이 숨을 못 쉬며 쓰러졌어요. 셋이 남았습니다. 서연 씨는 숨 한 번 가쁘지 않았어요. 그만두세요. 더 다치기 전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명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첫 번째의 팔을 잡아 돌렸어요. 그 힘으로 두 번째를 밀어냈습니다. 세 번째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어요. 서연 씨는 허리를 숙여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10초 만에 10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강철우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파출소한 경찰관들이 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여자 혼자 10명을. 한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형사도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본 그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가 강철우에게 소리쳤습니다. 강철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형사님, 저 여자가. 닥쳐. 이제 내가 손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는 코트를 다시 입으며 파출소를 향해 걸었어요. 조직원들 사이를 지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산책하듯이요. 강철우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괴물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 씨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서연 씨는 조사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실려가고 있었어요. 강철우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차에서는 박명수 씨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파출소 앞 집단폭행 사건, 조직폭력배 10명 병원 이송. 화면에 파출소가 비쳤습니다. 저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명수 씨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 저 여성분. 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서연 씨가 잠깐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미화 씨도 마트에서 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 저분이.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박명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뉴스 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저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10명을 혼자. 저분 정체가 뭘까요? 박명수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오기철 씨는 경비실에서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역시 그러셨군. 특수부대 출신이 맞아. 그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파출소 조사실에서 서연 씨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손님, 혹시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예전 일입니다. 그래도 궁금해서요. 저렇게 10명을 제압하시는 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씁니다. 그런 기술은요. 경찰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밖에서 박 형사가 다른 경찰관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죠? 글쎄, 저 여성분이 정당방위인 건 확실한데 조직원들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조직원들 조사부터 하자. 30분 후 조사가 끝났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가셔도 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출소를 나섰어요.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강철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서연 씨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강철우가 부하 5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강철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이상은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강철우는 비웃었어요. 안 돼? 우리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부하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는 뒤로 물러섰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돌아가세요. 경고. 웃기는 소리. 강철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서연 씨는 코트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췄어요. 첫 번째가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서연 씨는 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쳤어요. 흑. 두 번째가 뒤에서 덤볐습니다. 서연 씨는 뒤돌며 발로 그의 무릎을 걸었어요. 쿵.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서연 씨의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왼손으로 맞고 오른손으로 쳤습니다.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5초 만에 넷이 쓰러졌어요. 마지막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덤볐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배를 쳤어요. 으악!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서연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철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오지 마. 그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는 멈춰 섰어요. 칼까지 꺼내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오늘 너 여기서 끝이야. 강철우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서연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날카롭게 변했어요. 강철우가 칼을 내려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반 발짝 옆으로 비껴섰어요. 칼날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철우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으악!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연 씨는 강철우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쾅! 강철우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서연 씨는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실렸어요.
강철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서연 씨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서연 씨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오기철 씨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경비 순찰 중이었습니다. 저건 완전히 전문가야. UDT 중에서도 최고급이야. 그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연 씨의 움직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계산되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저 여성분 단순한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야. 뭔가 더 높은 급이야. 오기철 씨는 확신했습니다. 서연 씨는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다시 가로등 불빛 아래 섰습니다. 숨은 가쁘지 않았어요. 옷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전투 감각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되살아난 거였습니다. 서연 씨는 손을 펴서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군대에서 익힌 기술, 특수부대에서 단련한 본능이요. 서연 씨는 코트를 여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서연 씨는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오기철 씨는 옥상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 동네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그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철우는 벽에 기댄 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 괴물이야. 완전 괴물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에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강철우 일당이 골목에서 또 쓰러져 있었다고요? 박 형사가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이번엔 5명이요. 전부 병원 이송됐어요. 젊은 경찰관이 답했죠.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여자가 또 한 거겠지. 정당방위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병원에서 강철우는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하죠?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철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둬야지. 저 여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진짜요? 부하들이 놀랐어요. 강철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봤잖아. 저건 괴물이야. 체면은 무슨 목숨이 먼저지.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포차에서는 오기철 씨가 박명수 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제가 봤어요. 옥상에서 우연히요. 진짜요? 박명수 씨가 눈을 크게 떴죠. 오기철 씨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분이 5명을 순식간에 제압하시더라고요. 움직임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셨군요. 박명수 씨가 감탄했어요. 오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부대가 아니에요. UDT나 707 중에서도 최고급이죠. 어떻게 아세요? 박명수 씨가 물었어요. 오기철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잖아요. 특수부대 훈련 본 적 있는데 딱 그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박명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분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시다니 든든하네요. 그러게요. 오기철 씨가 동의했어요. 정오쯤 서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료 직원이 다가왔죠. 서연 씨, 어제 뉴스 봤어요? 파출소 앞에서 조폭 10명이 쓰러진 사건이요. 봤어요. 서연 씨가 짧게 답했습니다. 여자 1명이 다 제압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동료가 흥분하며 말했죠. 서연 씨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동료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 씨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죠.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칼을 든 강철우, 쓰러진 부하들, 깨어난 전투 감각이요. 오랜만이었어. 서연 씨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떠난 지 5년이 지났어요.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어젯밤 그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서연 씨는 퇴근했습니다. 포차로 향했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포차에 들어서자 박명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가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기철 씨도 이미 와 있었어요. 손님, 어젯밤 일 들었어요. 멋지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오기철 씨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배. 건배.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박명수 씨가 안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손님 덕분에요. 서연 씨는 작게 웃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포차박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철우 조직의 간부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표적 확인했습니다. 좋아, 내일 끝내.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간부는 전화를 끊고 포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죠. 포차 안에서 서연 씨는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서연 씨는 다시 앞을 향했어요. 그러나 손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죠. 오기철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연 씨가 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어둠 속에서 간부는 차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 앉은 부하가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내일 하는 겁니까? 그래, 회장님 명령이야. 간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 여자 강한데요. 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간부는 비웃었어요. 강해도 총알 앞에서는 소용없어? 설마 총을? 부하가 놀라며 물었지만 간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 씨는 퇴근길을 걷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연 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수상해. 서연 씨가 속으로 생각하며 다른 길로 돌아가려는 순간 승합차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뛰어나왔어요. 이서연 맞지? 선두에 선 간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대답 대신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간부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를 겨누며 말했어요. 조용히 따라와. 안 다치게 해줄게. 서연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총까지 꺼내시는 겁니까? 말 많으면 여기서 끝내. 간부가 위협하자 서연 씨는 양손을 천천히 들며 순순한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따라갈게요. 간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부하 셋이 서연 씨를 에워싸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서연 씨는 순순히 걸어가는 척했지만 눈동자만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간부의 위치, 부하들의 거리, 총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차 문 앞에 도착하자 간부가 명령했습니다. 타. 서연 씨는 문을 열며 몸을 숙이는 척하다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문을 활짝 열어 간부를 가격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고
총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팔꿈치로 달려드는 부하의 턱을 쳤습니다. 퍽! 첫 번째 부하가 쓰러지는 사이 뒤에서 덤벼드는 두 번째를 뒤돌며 발로 무릎을 걸어 넘어뜨렸고 강목을 휘두르는 세 번째는 반발짝 옆으로 비껴서며 손목을 잡아 비틀어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밀어 간부에게 부딪히게 만들었죠. 5초 만에 넷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서연 씨는 떨어진 총을 집어들고 탄창을 빼내 멀리 던진 뒤 총도 하수구에 버렸어요. 간부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서연 씨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경고했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요.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간부가 벌벌 떨며 애원하자 서연 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조직 회장한테 전해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고요. 알겠어. 간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을 끌고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고 차는 급히 출발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연 씨는 한숨을 쉬며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죠. UDT에서 배운 기술 707 특임대에서 단련한 본능이 여전히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순찰 중이던 오기철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저건 완전히 전문가야. 저 정확한 동작은 실전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해. 서연 씨의 움직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분은 단순한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야. 실전도 많이 겪으신 분이야. 오기철 씨는 확신했습니다. 서연 씨는 코트를 털며 포차로 향했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포차에 들어서자 박명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가 인사하며 자리에 앉자 곧이어 오기철 씨도 들어왔어요. 손님, 방금 골목에서 무슨 일 있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조금 시끄러웠어요. 오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제가 본 게 맞네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서연 씨가 소주잔을 들자 박명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위험한 거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서연 씨가 답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한편 강철우 조직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간부가 회장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뭐? 넷이서 총까지 들고 여자 하나 못 잡았어? 회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그게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5초 만에 우리 넷을 다 제압했어요.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회장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래, 알았어. 물러가. 간부가 나가자 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흥미롭군. 이 동네에 그런 여자가 있다니. 사흘 후 강철우 조직회장이 직접 움직였어요. 50대 후반의 노련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부하 15명과 함께 포차 근처에 도착했죠. 저 여자 오늘 반드시 데려온다. 필요하면 다치게 해도 괜찮아.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차 주변에 흩어졌어요. 저녁 7시 서연 씨는 평소처럼 포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접어들자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서연 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많네. 그녀가 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방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15명이었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어요. 이서연, 이번엔 도망 못 가. 서연 씨는 주변을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전방 5, 좌우각 4명, 후방 2명으로 완전히 포위됐어요. 마지막 기회다.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살려줄게. 회장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코트를 천천히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마. 회장이 손을 들자
전방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돌려 두 번째에게 부딪히게 만들었고, 세 번째의 발차기를 손으로 잡아 밀어내며 네 번째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어요. 다섯 번째가 강목을 휘둘렀지만 서연 씨는 안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고 그대로 그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쿵, 퍽, 쾅. 연속된 타격음이 골목에 울렸어요. 5초 만에 5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하나 전부 덤벼. 남은 10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이 쏟아졌어요. 서연 씨는 중심을 낮추고 회전하며 왼쪽 2명의 무릎을 연속으로 걸었고, 오른쪽에서 오는 쇠파이프를 피하며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쇠파이프가 떨어졌어요. 서연 씨는 그걸 집어들고 좌우로 휘둘렀습니다. 쾅, 쾅. 2명이 더 쓰러졌어요. 뒤에서 목을 조르려던 부하는 허리를 숙여 넘어뜨렸고, 정면에서 달려드는 3명은 쇠파이프로 연속 타격해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서연 씨는 쇠파이프를 던져 한 명의 다리를 맞히고 다른 한 명은 발로 차서 쓰러뜨렸습니다. 15초 만에 15명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서연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어요. 경고했죠. 물러나라고요. 너 대체 뭐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쾅! 예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UDT 707 특임대에서요. 회장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특수부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익숙해요. 서연 씨가 그를 놓아주며 낮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시는 안 건드릴게. 약속한다. 조직원 전부한테 전하세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할게. 회장이 급히 대답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일어나 회장을 부축했고 모두 황급히 도망쳤어요. 골목 입구에서 오기철 씨가 그 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15명을 15초 만에. 저건 전설급이야. 707 특임대 중에서도 최정예야. 그가 감탄을 멈추지 못했어요. 서연 씨는 코트를 집어들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숨은 약간 가빴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겠지. 그녀가 속으로 생각하며 포차로 향했습니다. 포차에 들어서자 박명수 씨가 놀란 얼굴로 맞이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요. 네, 괜찮아요. 서연 씨가 자리에 앉자 오기철 씨도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님, 방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5명을. 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서연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과장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아니에요. 완벽한 기술이었어요. 오기철 씨가 강조하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손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건배. 건배.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박명수 씨가 안주를 내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서연 씨가 답했죠. 포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겠지. 그녀가 생각하며 걷는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포차에서 강철우에게 괴롭힘 당했던 그 직장인이었습니다. 저기요. 서연 씨가 다가가자 직장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때 그분. 직장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녀를 자세히 봤어요.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후로 별일 없으셨어요? 서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직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며칠 전에 또 당했어요. 뭐라고요? 서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직장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강철우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제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복수한다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연 씨가 급하게 물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직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연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느 병원이죠? 세광병원이요. 근데 왜요? 직장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저 이서연입니다. 아, 이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철우가 피해자를 또 폭행했어요. 세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뭐라고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놀라며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직장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처리할 거예요. 정말요? 직장인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1시간 후 서연 씨는 세광병원에 도착했어요. 피해자는 3층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그날 포차에서 도와드렸던 사람이에요. 서연 씨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도와주셔서요. 괜찮으세요? 서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배를 감싸며 답했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졌대요. 강철우가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골목으로 끌고 가서요. 서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네, 했는데 증거가 없대요. CCTV도 없는 골목이라서요.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어떻게요? 여성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서연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철우가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이서연 씨, 여기 계셨네요. 형사님, 확인하셨어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강철우 행적 추적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신청 중이에요. 빨리 잡아주세요. 서연 씨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서연 씨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박 형사와 대화했습니다. 형사님, 강철우 조직 전체를 수사하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수사대에 요청했어요. 박 형사가 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어야 해요. 그럴 겁니다. 이서연 씨 덕분에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박 형사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 씨는 다시 병실에 들렀어요.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켰어요. 이제는 안전할 거야. 그녀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 10시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서연 씨, 강철우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서연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직 간부들도 같이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박 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서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아니에요. 이서연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박 형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바라봤어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섰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가 속으로 생각하며 병원을 나섰어요. 이틀 후 파출소에서는 강철우 조직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어요. 박 형사는 조사실에서 서연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진술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 씨가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박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강철우 조직원 23명이 전부 구속됐어요. 조직 자체가 와해됐죠. 다행이네요. 서연 씨가 안도하며 답했어요. 박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 씨, 정말 군대에서 특수부대 하셨습니까?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군 UDT 중령으로 복무했습니다. 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령이요? 그것도 UDT? 5년 전에 전역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죠. 서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과거 일이에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서연 씨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혹시 또 위험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서연 씨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자 오기철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 여기 계셨네요. 경비원님, 왜 여기 오셨어요? 서연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오기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평화로워졌다며 포차 사장님이 식사 대접하신대요. 그럴 필요 없는데요. 서연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기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손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동네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꼭 오셔야 해요. 서연 씨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죠. 두 사람은 포차로 향했습니다. 포차에 도착하자 박명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손님, 어서 오세요. 포차 안에는 정미화 씨와 다른 단골 손님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와, 오셨네요. 정미화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명수 씨는 상을 가득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평화로워진 걸 축하하는 자리예요. 모두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어요. 오기철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손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과찬이세요. 서연 씨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미화 씨도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정말 무서웠는데 손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박명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손님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 씨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포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오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앞으로도 이 동네에 계실 거죠?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가 좋아요. 사람들도 따뜻하고요. 박명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주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 씨도 일어서려는데 박명수 씨가 다가왔어요. 손님, 잠깐만요. 네. 서연 씨가 돌아봤습니다. 박명수 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연 씨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포차를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겠지. 그녀가 속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파출소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명수 씨, 오기철 씨, 정미화 씨, 그리고 피해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공식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거든요. 이서연 씨, 앞으로 나오시죠. 박 형사가 서연 씨를 불렀어요. 서연 씨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장이 감사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서연 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지역 사회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가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 군대에서 특수부대 복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예, 여군 UDT 중령으로 복무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도 근무했고요.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오기철 씨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서연 씨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꼭 그럴게요. 피해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서연 씨는 포차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포차에 들어서자 박명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 오셨어요?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 앉자 오기철 씨도 들어왔어요. 손님, 오늘 감사패 받으시는 거 봤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서연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박명수 씨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손님, 앞으로도 자주 오실 거죠? 네, 여기가 제일 편해요. 서연 씨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오기철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동네가 안전해요. 건배,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포차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조폭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놀았던 골목이었어요. 오기철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네요. 박명수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손님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서연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래서 그때 그 일을 했구나. 그녀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기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는 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용기 내면 세상은 더 나아질 거예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롭겠지.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